급변하는 주택금융의 흐름을 읽고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하며 주저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 주택금융의 스페셜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품고 지난 2004년 문을 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택금융의 전문가라는 긍지 아래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출범 이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조달금리의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위기 속에서도 해안의 능력을 발휘하며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써내려왔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서민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 모기지 공급과 유동화 증권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주택연금보증 공급 등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금리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 채권을 양도받아 MBS, MBB와 같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정책 모기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과 건설 또는 매입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에게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약 8조 4천억 원 규모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전세지킴 보증 등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주택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국민이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대비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보유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속적인 고객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2020년 11월엔 누적 가입 건수 8만 명을 돌파하여 고령화 사회의 소득 대안이자 든든한 행복노후 생활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다 혁신적인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금융연구원의 조사, 연구활동 수행을 통하여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윤리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핵심 요건이라는 인식하에 윤리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부패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에 대하여 정책 모기지의 금리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의 보증료를 우대하며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 인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나누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택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주택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견인하며 주택금융에 대한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민국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길이 최초이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스페셜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합동설명회 3일차 일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합동설명회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은 총 4개 기관이 채용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자세한 세부 일정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용설명회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2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마지막으로 3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의 채용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 행사의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오늘 채용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고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채용 담당을 맡고 있는 인사부의 김영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실 거란 말이죠. 네네. 오늘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이런 비대면 채용 설명회가 더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저희 사전 질문지를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기관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지금 채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준비해 주신 자료 먼저 보고 저희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 취준생분들 대면 스터디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하시고 저희 기업들의 채용 인원도 조금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사 채용 설명회는 공사 소개, 그리고 최근 채용 현황, 그다음에 다음 주에 채용 공고 예정인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소개입니다. 저희 공사는 200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 4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연령층을 기준으로 해서 젊은 층이 사용하시는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월세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주택보증 사업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대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저리, 고정금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있습니다. 30대나 40대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신 서민분들께 시중은행보다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본인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임에도 매달 일정 원리금을 납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택을 팔거나 이사를 가시기엔 조금 부담이 되시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자니 매달 원리금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모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드리기 위한 유동화 증권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모기 상품을 받으시면 대출은 저희 공사에서 처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중은행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은행이 그 고객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저희가 양수를 해오는 구조고요.
이렇게 양수해온 대출 채권을 기초로 MBS라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러한 판매된 재원을 활용해서 국민들께 정책 모기지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드리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미션, 비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조직 구조입니다. 본사는 문현동에 소재한 국제금융센터에 있고요. 총 4개 본부와 25개 부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전국적으로 28개의 지사가 있는데 3개 지사는 2년 전에 개소가 됐고 2개 지사는 작년에 개소가 됐을 만큼 저희 공사의 사업 규모가 이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최근 채용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공사의 사업 규모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책금융 역할 수요 증대에 기인해서 최근 많은 숫자의 신입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입사자 비중이 전 직원의 4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신입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인재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목표제를 운영을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 목표 비율은 27%였으나 워낙 우수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35%가 넘는 인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올해 채용은 한 55명 내외 정도 예상이 되고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에 채용 공고가 예정이고요. 하반기는 8월에 채용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의 채용 목표 비율은 30%입니다. 가장 중요한 올해 채용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3가지 인재상을 기초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용들이 상당히 막연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는 이런 인재상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의 내용을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공사가 이런 인재를 원하는구나라는 정도의 큰 틀을 잡고 서류나 면접 전형에 응시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사의 채용 원칙인데요. 공사는 엄격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 전형별 본인의 점수와 등수, 커트라인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합격자 발표 시에 평가 항목별 본인의 점수와 응시자 평균 점수를 비교한 강약점 분석 보고서를 제공을 해서 응시자분들의 시험령의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제도 운영 노력을 인정받아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정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채용 일정입니다. 여기 hf.으로 시작하는 URL을 접속을 해보시면 지금 채용 공고 알림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명, 핸드폰,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채용 공고 게시 후에 등록한 핸드폰 등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용 공고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에 채용 공고가 날 것 같고요. 입사 예정일은 상반기 입사하시는 분들은 8월 22일 월요일로 일단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은 대졸 수준 26명, 고졸 4명으로 총 3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IT 직렬의 채용을 확대해서 수도권 2명과 비수도권 5명을 채용할 예정이 있고요. 고졸 부문도 최초로 IT 직렬을 채용을 해서 1명씩 총 2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특별 전형은 경영, 경제 각 1명씩 채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경영, 경제, 법 직렬의 일반 전형 채용 인원은 제시해드리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 특별 전형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채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입니다. 장애인 특별 전형을 제외하고는 대졸 수준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고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를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작년까지는 학교당 1명만 추천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3명까지 조금 추천 인원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 지역 인재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인재도 일정 비율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정부 목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수도권 인재의 판단 기준은 대학을 일단 입학을 하셨다면은 재학 중이시든 중퇴를 하셨든 졸업 예정자이시든 상관없이 대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은 이를 제외한 후에 최종 학력을 판단하므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졸업 예정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교 재학생이실 경우에 이전 지역 인재와 비수도권 인재의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은 뒤에 우대제도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채용 공고가 마감되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AI 면접, 1, 2차 면접을 거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수는 서류 전형에서 40배수,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3배수와 1차 면접에서는 1.5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안에서도 경영, 경제 등 지원 직렬별로 배수가 조금씩 다르니까 반드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채용과 대비해서 올해 좀 크게 변경된 부분들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졸 부문은 작년에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후에 모두 필기 전형에 응시 기회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학교당 추천 인원이 3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서류 전형을 최초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필기 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런 구분을 조금 없애고요. 논약술 시험을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IT 직렬의 코딩 시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객관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필기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AI 온라인 면접을 실시해서 인성과 역량을 검증하고 이를 1차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용 절차를 서류 전형 순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대졸 수준 기준으로 직무 능력 기술서 1개 항목, 직무 적성 기술서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적성 기술서는 작년까지는 6개 항목으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항목을 5개로 줄이고 작성하기 조금 편하신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필기 전형입니다. IT 직렬을 제외한 전 직렬은 객관식으로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IT 직렬의 코딩 시험은 필기 시험 전주에 온라인으로 별도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별로 출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졸 수준의 IT 직렬은 전공 50점, 그 다음에 필기 시험 전주에 실시되는 온라인 코딩 시험 50점으로 평가가 되고요. 경영, 경제, 법 직렬은 전공 60점, 상식 40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전공과 상식을 보는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데 논약술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문항수만 조금 확대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졸 수준 IT 직렬은 NCS 40점, 그다음에 대졸 수준과 마찬가지로 코딩 시험을 보고 60점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외에 상경 직렬 같은 경우는 NCS와 상식 40점, 6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졸 수준의 전공 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공 시험 출제 범위를 채용 공고문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과목별로 출제 비율까지 좀 명시를 해서 조금 필기 준비에 수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IT 직렬의 코딩 시험은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공고문에는 코딩의 사용 언어라든가 난이도까지도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고졸 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CS와 상식, IT 직렬은 코딩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면접 전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필기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AI 면접을 실시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 공사의 면접 전형은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를 하고 특히 1차 면접 전형은 합숙을 통해 공사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1차 면접 전형은 팀장과 차과장급의 실무자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요. PT 면접, 심층 면접, 그리고 작년엔 상황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토론 면접을 신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준비룸에서 전공 주제에 대한 문제를 부여받고 8분의 준비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노트북은 따로 제공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PPT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준비된 메모지에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10분간 발표룸으로 이동하셔서 10분간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층 면접은 역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분 동안 직무 능력 검증을 위한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토론 면접은 시사 이슈 등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토론 내용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1차 면접 대상자분들께 면접 유형이라든가 발표 시간, 준비 시간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전형에 가시면 관련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및 부장급이 주로 참여를 하고요. 인성 면접으로 실시가 됩니다.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우대사항들입니다. 작년에는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에 일정 비율까지 합산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중복 해당 시에 가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제도를 보면은 매 전형별 보훈, 장애,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께 5% 또는 10%의 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우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같은 분들은 올해 우대 제도를 확대해서 서류에서 8%, 필기 전형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 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시면서 우수 인턴 수료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에게는 만점에 5%를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 비수도권 인재에 대해서는 채용 할당제 구분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전 지역 인재는 30%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전 지역 인재와 비수도권 인재의 판단 기준이 대학교 재학생일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관련 판단 기준을 첨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비수도권인지 이전 지역 인재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의 근무 조건입니다. 수습 기간을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후에 수습 해지할 예정이고요. 기본 연봉은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서 4,300만 원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연수 복지 쪽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년 근무에 이동하는 순환근무 원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부산지사에서 본사로, 그 다음에 본사의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순환근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MBA 같은 국내외 학술연수를 매년 선발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지 포인트나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같은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경주 연수원 전경을 보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2년 전에 경주에 개원을 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 입사하신다면 신입직원 연수도 여기에서 받으실 예정인데요. 올해 지원을 하시면 꼭 합격하셔서 저희 연수원에서 즐겁게 연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곧 채용 공고가 뜬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필기에서 계산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매번 채용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항상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와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사물들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계산기는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만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IT 직렬 코딩 테스트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출제되나요? 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고 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았는데요. 보통 사용 언어 4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까지 이렇게 5가지를 총 사용 언어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사이버대랑 학점은행제는 최종 학력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방송통신대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첨부해드리는 판단 기준 항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비수도권 인재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상경계열 하반기 전공시험도 논약술 폐지에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게 이번 상반기에 처음 진행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필기시험을 진행해보고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교해본 뒤에 논약수를 실시할지 객관식을 유지를 할지 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추후에 결정이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지금 실시간으로도 활발하게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사전에 저희가 또 질문을 받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 면접자들이, 지원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올해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조금 작성하시기 수월한 항목들로 좀 추가하는 등 입사 지원 부담을 많이 낮춰드릴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은 또 합격 배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 전형 합격만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보다는 1, 2차 면접에서의 어떤 예상 질문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면 그것이 어쨌든 면접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잘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고 보다 자신의 그런 개성과 경험과 매력들을 최대한 어필을 하면 네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전달받은 키워드 같은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해당 부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서류 전형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원 외부위원 분들께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에서 어떤 관여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히 외부위원들이 정말 정해진 그 서류 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 위원들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니 인사 담당자는 상관이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경계열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비중은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채용이 또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하반기에도 채용 인원은 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의 퇴직 인원이라든가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들의 어떤 결혼을 보고 하반기 채용 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더 혼란을 좀 일으킬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우리 회사에 TO가 있어야 네, 그걸 보고 이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추후에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에도 지원을 하고 여기 회사에도 지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잘 쓴 그 자소서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 인사 담당자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 공사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은 공사 상품 중에 관심 있는 분야를 한 가지 선정하고 이제 그 이유와 뒤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을 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홈페이지 보고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언론 보도라든가 공사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셨는지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냥 자소서를 쓸 때도 막연하게 그렇게 쓰기보다는 네네. 이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원하는 회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자소서를 썼을 때 조금 더 눈에 띈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용이 곧이라서 이건 좀 다소 필요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내년을 보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입사 지원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저희 설명회 때 우대 자격증으로 언급해드린 9개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필기 시험에 금융경제 상식 시험이 있기 때문에 테셋 같은 그런 민간 금융경제 상식 시험을 좀 공부를 하시면 저희 필기도 준비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차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그 코로나 전에도 저 때도 이제 취업 준비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 몇 년간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사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제도에 더해서 강약점 분석 보고서 제공 등 응시자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채용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공사에 많은 입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또 많은 노하우들과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기회 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했고요. 잠시 후 11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